트럼프가 전 세계 앞에서 한국을 짓밟겠다 선언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비 14조 원씩 매년 지불하세요. 돈 안 주면 당장 철수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을 굴복시키고 본보기로 삼으려 했던 미국 정부. 하지만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 한 번에 그 계획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48시간 뒤 미국에서 모든 조선업을 철수한다. 대한민국의 철수 선언에 워싱턴은 비웃었습니다. 충분히 대체될 거라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상과 달리 미 해군과 해상 무역의 심장은 곧바로 멎어버렸고 일자리를 잃은 현지 노동자들의 호소에 미국 정부는 치욕적인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 조선업이 철수하면 미 해군 전체가 고철덩어리가 될 겁니다. 2025년 10월 3일 오전 9시 펜타곤 긴급 화상회의에서 제가 내뱉은 첫 마디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앤드루 콜입니다. 미국 해군 전력유지국 차장으로 2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백악관 상황실 모니터 너머로 잭 하스킨스 보좌관의 비웃음이 보였습니다. 설마 한국이 진짜로 철수하겠습니까? 일본도 5,500억 달러를 선불로 냈는데 하스킨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그에게 한국은 그저 일본 옆의 작은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1시간 전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서울 용산 브리핑룸에서 폭탄 선언을 했죠. 48시간 후 미국 내 모든 한국 조선사와 정비 인력을 전면 철수시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정비와 입거를 즉시 중지합니다. 미국이 방위비 100억 달러를 요구하며 불응시 주한미군 철수를 공언한 직후였습니다. 하나로 14조 원. 한국 국방 예산의 4분의 1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었죠. 한국도 결국 미국에게 무릎 꿇을 겁니다. 하스킨스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선택권은 없어요. 우리가 떠나면 북한과 중국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때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였죠. 콜 차장님, 방금 한국과의 모든 계약 정비가 보류됐습니다. 제가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모두가 들어야 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함정들입니까? 이지스 구축함 2척, 보급함 1척입니다. 내일 오전 재진수 예정이었는데 전부 중단됐습니다. 이어서 샌디에이고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항모 칼빈스노 정기 정비가 취소됐습니다. 하나오션 기술진 300명이 전원 철수 준비에 들어가는 바람에 순간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스킨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죠. 잠깐, 300명이라고요? 네, 그것도 칼빈스노 한 척에만요. 제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항모 정비에는 최소 1000명의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중 핵심 기술진의 3분의 1이 한국인이죠. 노퍽에서 세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정비도 중단됐습니다. 원자로 차폐 작업을 하던 한국팀도 철수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대통령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습니다. 제가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해군 정비 현황이었죠. 붉은 점들이 미국 지도를 뒤덮어가고 있었습니다. 각하,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내 12개 조선소에서 한국 기업들이 정비 중인 함정이 47척입니다. 항공모함 3척, 이지스 구축함 12척, 핵잠수함 8척이 포함돼 있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동부해안부터 서부해안까지 붉은 표시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HD현대,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 세 회사가 미 해군 정비의 60%를 담당합니다. 설계 변경부터 특수 강판 용접, 전투 시스템 업그레이드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죠. 그래서요? 하스킨스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조선소가 있잖습니까?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조선소들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더 중요한 건 미국 조선업의 세계 점유율은 0.1%입니다. 정비 기술자의 80%가 한국인이거나 한국 기업 소속이죠. 국방부 작전차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영국, 프랑스는 자국 함정도 제대로 못 맞습니다. 일본은 이미 포화 상태고 중국은 논외죠.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보스턴이었죠. LNG 운반선 3척 정비도 중단됐습니다. 내일 입항 예정이던 컨테이너선 10척도 입항 대기 중입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선언 후 20분. 벌써 동부해안 5곳, 서부해안 7곳에서 작업이 멈췄죠. 이건 협박입니다. 하스킨스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동맹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 화면에 새로운 영상이 떴습니다. 부산 영도 조선소였죠. 거대한 도크에서 미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이 정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니, 받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500톤급 골리앗 크레인이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용접 불꽃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죠. 파란 작업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공구를 내려놓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저 함정은 다음 주 대만 해협 순찰 작전에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정비가 중단되면 최소 60일은 운항이 불가능합니다. 해군참 모 차장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60일이요? 그럼 작전 공백이. 네, 그렇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전화. 해군 작전사령부였습니다. 폴 차장님, 비상입니다. 태평양 함대 정비 일정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7함대 기함인 블루리지오도 일본에서 정비 중인데 한국팀이 빠진답니다. 제가 새로운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태평양 전역에 미해군 기지가 표시된 지도였죠. 빨간 점들이 암세포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담당하는 정비를 미국이 대체하려면 최소 2년이 걸립니다. 그것도 기술 이전이 완벽하게 이뤄진다는 전제하에서요. 그럼 지금 당장은? 대통령이 말을 끊었습니다. 48시간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제가 말을 멈췄습니다. 모두가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미해군의 절반이 바다에 뜰 수 없게 됩니다. 전투 준비 태세가 40% 이하로 떨어지죠. 그리고 해상 물류의 30%가 마비됩니다. 하스킨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터무니없는 과장입니다. 그 순간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 브레이킹 뉴스가 떴습니다. CNN이었죠. 긴급 속보입니다. 한국의 철수 선언 직후 뉴욕 증시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해운 관련주는 이미 12% 하락했고 조선 관련주는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이어서 현장 리포터가 나타났습니다. 필라델피아 항구였죠. 제 뒤로 보이는 도크의 전광판을 보시죠. 작업 보류하는 빨간 표시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23건의 정비가 모두 중단됐습니다. 카메라가 도크를 훑었습니다. 미해군 구축함 옆에 서 있던 한국 엔지니어들이 장비를 트럭에 싣고 있었죠. 월스트리트 특파원이 이어받았습니다. 해운업계가 패닉 상태입니다. 보험료만 시간당 30%씩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단순한 하청이 아닙니다. 특히 HD현대가 개발한 차세대 함정, 통합 정비 시스템은 우리가 10년을 투자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이죠. 충분합니다. 대통령이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정확히 얼마나 시간이 있다고 했습니까? 제가 벽시계를 확인했습니다. 47시간 38분입니다. 한국이 진짜로 철수할까요? 국무부 차관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펜타곤 너머로 포토맥 강이 흐르고 있었죠. 그 강을 따라 노퍽, 킹스베이, 메이포트, 펄하버, 샌디에이고까지 미국의 모든 해군 기지가 한국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블러핑이 아닙니다. 준비된 계획이죠. 저의 한마디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뉴스 앵커의 목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죠. 한국 정부는 이번 결정이 번복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주국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48시간, 그 시계는 이미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48시간이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었죠. 미군 없는 한반도를 상정하고 말입니다. 하스킨스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자신만만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게 현실입니까? 네,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계는 멈추지 않고 있었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곧바로 노퍽 해군기지로 향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봐야 했으니까요. 10월 3일 오후 2시 버지니아 주 노퍽 해군기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죠. 폴 차장님, 이쪽입니다. 기지 정비 총괄인 마이클 러셀 대령이 저를 맞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죠. 정비 도크로 가는 길, 평소라면 굉음으로 가득했을 공간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용접 소리도, 망치 소리도, 크레인 작동음도 들리지 않았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보시면 압니다. 도크에 들어서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세 척이 나란히 정박해 있었는데 모두 작업이 중단된 상태였죠. 함정 옆에는 텅 빈 작업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모두 철수했습니다. 러셀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작업 중단 통보를 받고 정오까지 전원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때 젊은 미국인 정비공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저희가 이어서 하면 안 됩니까? 러셀 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해. 저 함정들은 한국산 특수 강판으로 만들어졌고 정비 매뉴얼도 전부 한국 시스템이야. 우리는 손도 못 대. 한편 백악관에서는 여전히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스킨스가 긴급 브리핑을 소집했죠. 저도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이 빠져도 마스가는 문제없습니다. 하스킨스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미국 조선 산업 부활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 중이죠. 메인주에 새 조선소도 건설하고 있고요. 상무부 차관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이참에 미국 조선업을 완전히 독립시키는 계기로 삼으면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현실을 모르는지 답답했습니다. 제가 끼어들었죠. 그 마스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아십니까? 당연하죠. 하스킨스가 대답했습니다. 연방 예산 500억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성과는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신규 조선소 건설, 착공도 못했습니다. 기술자 양성? 이제 겨우 교육 프로그램 만드는 중이죠. 완성까지 최소 5년은 걸립니다. 그때 누군가 회의실 문을 급하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보좌관님, 큰일입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현장에서 연락이 왔는데 화면에 메인주 베스 조선소 현장이 나타났습니다. 텅 빈 건설 현장이었죠. 한국 건설사들이 철수하면서 크레인과 중장비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그들 없이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스킨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른 건설사를 구하면 되잖습니까? 조선소 건설 경험이 있는 회사가 미국에는 없습니다. 현장 감독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렸습니다. 특수 도크 건설은 한국과 중국만 가능합니다. 이어서 더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뉴올리언스의 에이본데일 조선소였죠. 방금 보험사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빠진 상태에서는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답니다. 정비 중인 상선 8척이 모두 출항 금지됐습니다. 보험이 왜 문제가 됩니까? 하스킨스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해운업계 대표가 화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이 제공하던 품질 인증이 없으면 로이드, ABS 같은 국제 성급이 보험을 거부합니다. 보험 없이는 한 척도 출항할 수 없죠. 저는 노퍽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송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노퍽 기지입니다. 3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미 해군의 심장이었죠. 지금은 카메라가 도크를 멈춘 크레인, 꺼진 용접기, 방치된 함정들.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제가 경고했습니다. 물류 대란이 곧 시작됩니다. 마침 그때 로스앤젤레스 항만청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대기 중인 컨테이너선이 27척으로 늘었습니다. 정비를 못 받은 선박들이 입항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LA 항구로 전환됐습니다. 바다 위에 컨테이너선들이 줄지어 떠 있었죠. 마치 거대한 주차장 같았습니다. 운임이 시간당 10%씩 오르고 있습니다. 항만청 관계자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이대로면 내일까지 2배가 됩니다. 상무부 차관이 당황했습니다. 잠깐, 그럼 수입 물가가? 네, 폭등합니다. 제가 확인해줬습니다. 미국 수입품의 90%가 해상으로 들어옵니다. 선박이 멈추면 경제가 멈추죠. 이번엔 휴스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LNG 운반선 5척이 입항 대기 중입니다. 정비 인증이 없어서 접안을 못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부 관계자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LNG가 멈추면 동부 지역 난방이. 그렇습니다. 제 대답에 백악관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스킨스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고작 몇 시간 만에 한국은 세계 조선업의 40%를 차지합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LNG선의 70%, 컨테이너선의 50%를 그들이 만들고 정비하죠. 그들이 멈추면 세계 해운이 멈춥니다. 그때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영상이 전송됐습니다. 거대한 전광판이 화면에 잡혔죠. 작업 중이던 녹색 표시가 하나둘 작업 보류를 뜻하는 빨간색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보류에서 취소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감독이 외쳤습니다. 순간 전광판의 절반이 빨간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류였던 표시들이 취소로 바뀌기 시작했죠. 저는 다시 노폭 현장으로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한 미국인 정비공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20년 동안 이 일을 했습니다. 그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배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기술, 그들의 시스템, 그들의 장비.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옆에 있던 러셀 대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의존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네요. 백악관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마스가를 외치던 목소리들이 사라졌죠. 아직 46시간 남았습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침묵을 깬 저의 한마디에 하스킨스는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이건 공갈입니다. 감정을 주체하기 힘들어 보였죠. 아닙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한국이 없는 미국 해운의 현실이죠. 창밖으로 노폭 항구가 보였습니다. 세계 최대 해군 기지. 하지만 지금은 거대한 고철 창고처럼 보였죠. 마스가, 미국 우선주의, 다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미 대체 불가능한 존재를 대체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착각의 대가를 이제 막 치르기 시작한 것이죠.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컨테이너선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장례 행렬처럼 말입니다. 2025년 10월 3일 밤 9시. 저는 필라델피아 조선소 근처 작은 바에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야간 근무를 마친 노동자들로 북적였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반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고 손님은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맥주 한 잔 주세요. 제가 바텐더에게 말했습니다. 손님은 조선소 분이 아니시네요. 나이 든 바텐더가 잔을 닦으며 물었죠. 조선소 사람들은 오늘 아무도 안 왔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잭 맥클린이었죠. 오후에 도크에서 봤던 정비공이었습니다. 오늘로 끝이에요. 그가 바 의자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일이 없어졌어요. 바텐더가 묻지도 않은 위스키를 따라줬습니다. 한국팀이 정말 다 빠진 거야? 네, 전원이요. 맥클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가람 팀장이 떠나면서 그러더군요. 미안하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최가람. 저도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온 수석 엔지니어로 미해군 함정 정비의 핵심 인물이었죠. 최 팀장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맥클린이 위스키를 들이켰습니다. 그가 설계한 체인지오버 시스템. 아무도 못 따라가요. 90분 만에 함정 전체 시스템을 교체하는 기술인데 체인지오버가 뭡니까?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함정이 도크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의 전체 과정이에요. 맥클린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팀은 그걸 90분으로 단축시켰죠. 미국 팀만으로는 일주일 걸려요. 아니, 일주일이면 다행이고 그때 또 다른 노동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같은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습니다. 톰, 너도 통보받았어? 응. 내일부터 무급휴직이래. 나는 아예 계약 해지야. 저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단순 노동자가 아니었죠. 숙련된 기술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스템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아이가 다음 달에 대학 가는데 한 노동자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학비를 어떻게 내지? 바텐더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곧 해결될 거야.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해결이요? 맥클린이 비웃었습니다. 워싱턴 양반들이 현장을 알기나 합니까? 한국 기술 없이는 저 배들 고철 덩어리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비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이요? 다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번역본도 있긴 한데 핵심 부분은 빠져 있죠. 영업 비밀이라면서. 그때 누군가 바에 설치된 텔레비전 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역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약 3,000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리포터가 도크 앞에서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철수로 정비 작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화면에 텅 빈 도크가 비쳤습니다. 낮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광경이었죠. 밤이 되자 더욱 을씨년스러워 보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함정이 제가 작업하던 구축함입니다. 인터뷰하는 노동자가 나타났습니다. 20년간 이 일을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작업을 못했습니다. 한국 팀이 없으면 우린 아무것도 못해요. 바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응시했죠. 이어서 부산 조선소 영상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미국 함정들의 정비가 중단되고 한국 노동자들이 철수 준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산 조선소 노동자입니다. 한 한국인 기술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일할 수는 없습니다. 맥클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 그들도 사람이지. 우리가 그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노퍽 기지의 러셀 대령이었죠. 폴 차장님, 큰일입니다. 방금 울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거기서 정비 중이던 제7함대 소속 순양함도 작업이 중단됐답니다.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태평양 함대 전력의 40%가 정비 불가 상태입니다. 이대로면 한 달 안에 60%까지 늘어날 겁니다. 저는 발을 나와 도크로 향했습니다. 맥클린도 따라왔죠. 차장님은 왜 이 시간에 여기 계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현장을 봐야 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도크에 도착했을 때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조명탑이 모두 꺼져 있었죠. 평소라면 밤에도 대낮처럼 밝았을 곳이었습니다. 경비원이 우리를 막았습니다. 출입 금지입니다. 저는 해군 전력유지국 앤드루 콜입니다. 제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아, 차장님. 하지만 안전 문제로. 무슨 안전 문제입니까? 한국팀이 하던 특수 용접 작업이 중단됐는데 그 상태로 놔두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근데 마무리할 사람이 없어요. 맥클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용접 기술, 한국이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보조만 했죠. 멀리서 함정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마치 유령선들 같았죠. 생명력을 잃은 거대한 쇳덩어리들. 도시 전체가 이럴 겁니다. 맥클린이 말했습니다. 조선소가 멈추면 도시가 멈춰요. 필라델피아 경제의 20%가 조선업이거든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조선소 주변의 상가들, 식당들, 부품 공급 업체들 모두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었죠. 제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샌디에이고였습니다. 콜 차장님, 방금 한국 정부에서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정비 중단으로 인한 손실은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그리고 48시간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영구 철수한답니다. 영구 철수.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맥클린이 도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3년 동안 매일 아침 저 문으로 들어갔어요. 내일 아침엔 갈 곳이 없네요.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였죠. 또 사고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조선소 노동자 한 명이 쓰러졌대요. 스트레스성 심장마비라고. 맥클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요? 빌 앤더슨이요. 30년 경력자인데. 맥클린이 주저앉았습니다. 빌이 새 아이 아버지인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죠. 도시의 불빛도 도크의 조명도 모두 꺼져서 그런지 하늘마저 검게 보였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없으면 이 배는 못 뜬다. 맥클린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못 뜨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도시가. 바다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박한 함정들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죠. 마치 신음소리 같았습니다. 멈춘 크레인, 꺼진 조명, 텅 빈 도크,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3,000명의 노동자들. 이것이 한국 없는 미국 조선업의 현실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드러난 벌거벗은 진실이었죠. 워싱턴에서는 여전히 마스가를 외치고 있겠지만 여기 현장에서는 이미 게임이 끝났습니다. 바다가 사람부터 멈춘 것이죠. 10월 4일 오전 6시 백악관 상황실에 다시 모였을 때 분위기는 전날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통령도 직접 참석했죠.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보고서를 봤습니다. 대통령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두드렸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해군 참모 총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각하 해군과 경제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는 충격적이었죠. 현재 정비가 중단된 함정은 63척입니다. 항공모함 4척, 이지스 구축함 16척, 핵잠수함 11척이 포함됩니다. 이 중 30%는 즉각 운용 불가 상태가 됐습니다. 하스킨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70%는 운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24시간 안에 50%로 떨어집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정비 주기를 놓친 함정들이 연쇄적으로 운항 정수될 겁니다.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급격히 떨어지는 붉은 선이었죠. 마치 주식 폭락 차트 같았습니다. 최악의 경우 60일 안에 태평양 함대 전력의 70%가 마비됩니다. 해군 참모 총장이 보충했습니다. 사실상 해군력의 붕괴죠. 대통령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지원을 요청하면 이미 타진해봤습니다. 국무장관이 대답했습니다. 일본은 자국 함정 정비도 벅차다고 했고 유럽은 기술이 달립니다. 인도나 베트남은 논해고요. 그때 경제부 장관이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창백했죠. 손에 든 서류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각하, 해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창업 선박입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화면에 떴습니다. 미국 전역의 항만 현황이었죠.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 148척의 상선이 정비 취소로 출항하지 못했습니다. 컨테이너선, 유조선, LNG선, 벌크선, 모든 종류의 선박이 마비 상태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항구 실시간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컨테이너선들이 바다 위에 빼곡히 정박해 있었죠. 하늘에서 본 모습은 거대한 해상 주차장 같았습니다. LA 항만의 물동량이 60% 감소했습니다. 롱비치도 마찬가지고요. 대기 중인 선박이 217척으로 늘었습니다. 왜 대기합니까? 하스킨스가 물었습니다. 그냥 들어오면 되지 않습니까? 항만청장이 화상으로 설명했습니다. 정비 인증이 없는 선박은 입항이 금지됩니다. 국제해사법상 안전규정 위반이거든요. 한국 조선사의 인증 없이는. 그런 물가는 재무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경제부 차관이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해상 운임이 이틀 만에 300% 올랐습니다. 이대로면 일주일 안에 1000%까지 오를 겁니다. 월마트 CEO가 긴급 화상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각하, 재고가 바닥나고 있습니다. 중국산 물품의 70%가 해상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다 막혔습니다. 대통령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피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직접 손실만 3조 원입니다. 재무장관이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파급 효과를 계산하면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숫자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 같았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일주일이면 10조 원, 한 달이면 28조 원에 달합니다. GDP-1.7% 예상됩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8조 원. 방위비 100억 달러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이건 경제 테러입니다. 하스킨스가 폭발했습니다. 동맹국이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100억 달러. 주한미군 철수. 기억하시죠? 그때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다우존스가 1200포인트 폭락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발동 직전입니다. 화면이 월스트리트로 전환됐습니다. 패닉에 빠진 트레이더들이 보였죠. 해운주는 이미 거래 정지됐고 물류주도 한가입니다. 보험사들이 해상보험 인수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금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시카고 상품거래소였습니다. 원유 선물이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유조선 부족으로 공급 차질 우려가. 텍사스 주지사가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휴스턴 항이 마비됐습니다. 정유 공장에 원유를 못 대고 있어요. 이대로면 주유소 기름값이 갤런당 10달러까지 오를 겁니다. 대통령이 일어섰습니다. 충분합니다. 한국과 협상해야 합니다. 각하, 하스킨스가 반발했습니다. 굴복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위신이 뭡니까? 대통령이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해군이 마비되고 경제가 무너지는데 위신을 말합니까? 그때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필라델피아였죠. 조선소 노동자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3,000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화면에 시위 현장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돌려달라, 우리 일자리를 살려달라는 플래카드가 보였죠. 한 노동자가 카메라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20년 동안 한국 사람들과 일했습니다. 그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비슷한 시위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노퍽, 샌디에이고, 시애틀, 휴스턴, 뉴올리언스, 모든 항만 도시에서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CNN 앵커가 긴급 보도했습니다. 전국 20개 도시에서 동시다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업 노동자뿐 아니라 트럭 운전사, 항만 노동자들도 합류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치명적입니다. 비서실장이 귓속말했습니다. 지지율이 하루 만에 12% 떨어졌습니다. 야당이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세계 지배력을 보여주는 지도였죠. 한국은 세계 조선업의 40%를 차지합니다. LNG선은 70%,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80%를 그들이 만듭니다. 정비 기술은 더 독보적이고요. 지도 위에 붉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철수한 곳들이었죠. 싱가포르, 두바이, 로테르담, 함부르크. 한국이 운영하던 해외 정비소도 모두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해운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의장이 화상으로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이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도 독자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한국과 직접 협상하겠다는 뜻입니다.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한국 없이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불가능합니다. 중국을 견제할 해군력을 잃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답은 뻔했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고 싶지 않았죠.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하고 요구를 철회해야 합니다. 그것도 빨리. 하스킨스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터무니없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굴복한다고요? 굴복이 아닙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 펜타곤에서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제7함대 사령관입니다. 항모 로널드 레이거노가 긴급 귀향했습니다. 정비 없이는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답니다. 이어서 더 충격적인 소식이 왔습니다. 중국 해군이 대만 해협에서 대규모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구축함 20척과 잠수함 8척이 투입됐습니다. 우리 전력이 약해진 틈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출항했습니다. 대통령이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현실입니까?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빠진 미국의 현실입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건축물이죠. 하지만 지금 그 자존심은 바다 위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8시간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자에 기대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죠. 한국과 접촉하세요. 하스킨스가 마지막으로 저항했습니다. 각하, 재고해 주십시오. 재고할 게 뭡니까? 대통령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바다가 멈췄습니다. 문자 그대로 바다가 멈췄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미국이 지배한다고 믿었던 바다. 하지만 그 바다를 움직이는 건 한국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계산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한국의 편이었죠. 10월 4일 오후 3시,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워싱턴 상황실에서 실시간 중계를 지켜봤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수뇌부가 모두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침착하고 단호한 표정이었죠.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자주국방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그의 뒤로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첫 영상은 경북 울진의 한 시설이었죠. 산으로 둘러싸인 계곡에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독자 개발한 소형 모듈 원전, SMR 생산 시설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연간 20개의 SMR을 생산할 수 있으며 각각 300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합니다. 카메라가 시설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축구장 크기의 공간에 소형 원자로들이 줄지어 있었죠. 각 원자로는 버스 크기 정도였지만 그 안에는 최첨단 기술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이 SMR은 군사용으로도 전환 가능합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핵잠수함 추진 체계로 즉시 활용할 수 있죠. 전환에 필요한 시간은 단사흘입니다. 하스킨스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게 진짜입니까? 에너지부 차관이 화면을 분석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죠. 네, 진짜입니다. 저 기술 수준이면 미국보다 5년은 앞섰습니다. 우리는 아직 시제품도 못 만들었는데. 다음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이었죠. 하얀 방호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해결료 재처리 기술입니다. 한국과학기술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로 사용 후 해결료를 재처리하여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실험실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방사선 차폐 유리 너머로 로봇팔이 정밀하게 핵물질을 다루고 있었죠. 오렌지색으로 빛나는 물질이 특수 용기로 옮겨지는 장면이 생생했습니다. 현재 재처리 능력은 연간 400톤입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화면에 떴습니다. 이는 핵무기 200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무기급 플루토늄 순도 93%를 달성했죠. CIA 국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갈 뻔했죠. 이게 가능합니까? 한미원 자력협정은 2023년에 개정됐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우리가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양보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들에게 이 능력을 준 겁니다. 세 번째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였죠. 하지만 일반적인 조선소와는 달랐습니다. 특수 도크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무장한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차세대 잠수함입니다. 한국 해군 참모 총장이 등장했습니다. 4,000톤급 재래식 잠수함이지만 언제든 원자력 추진으로 전환 가능한 설계입니다. 잠수함 내부가 공개됐습니다. 원자로를 설치할 공간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고 배관과 제어 시스템도 준비되어 있었죠. 마치 레고 블록처럼 원자로만 끼워 넣으면 되는 구조였습니다. 전환에 필요한 시간은 3개월입니다. 참모 총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건조 중인 잠수함 6척 모두 전환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2척은 비밀리에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미 해군 참모 총장이 경악했습니다. 커피잔을 떨어뜨렸고 갈색 액체가 서류를 적셨죠. 핵잠수함 6척을 3개월 안에, 그리고 이미 시작했다고?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해군 기술 고문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원자로와 선체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면 천재적인 설계입니다. 네 번째 영상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서해 어딘가의 지하 시설이었죠. 산을 파고 들어간 거대한 터널이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 생산 시설입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장이 나타났습니다. 사거리 3,000km의 현무사, 5,000km의 현무호를 월 10개씩 생산합니다. 미사일 조립 라인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수십 개의 미사일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조립되고 있었죠. 각 미사일은 15m 길이의 거대한 원통형이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모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합니다. 소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탄두 중량 2톤까지 탑재할 수 있죠. 다탄두 재진입체, 머브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국방장관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저 정도면 미국 본토 서부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는 물론이고 시애틀, 샌프란시스코까지. 5번째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실제 실험 영상이었죠. 지난 9월 실시한 고폭 실험입니다. 화면에 사막 같은 곳이 나타났습니다. 핵무기 기폭 장치 실험이었죠.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버섯구름이 치솟았고 충격파가 카메라를 흔들었죠. 물론 핵폭발은 아니었지만 기폭 장치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성공률 98%였습니다. 과학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언제든 실전 배치 가능한 수준이죠. 한국 대통령이 다시 연단에 섰습니다.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70년간 쌓아온 실력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3개월 안에 핵보유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죠. 소형 모듈원전으로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재처리 시설에서 정제하며 이미 준비된 운반 수단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비상시에는 한 달로도 단축 가능합니다.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이었죠. 현재 보유한 핵물질로 제작 가능한 핵탄두는 80개입니다. 국방부 전략기획관이 설명했습니다. 히로시마급 20킬로톤 기준입니다. 수소폭탄 개발도 2년이면 가능합니다. 지도가 화면에 떴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심원이 그려졌죠.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 안에는 베이징, 상하이, 도쿄, 블라디보스토크가 있습니다. 빨간 원들이 지도를 덮었습니다. 충분한 억제력이죠. 그때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한국군 특수부대가 모 핵시설을 공격하는 훈련 영상이었죠. 칠흑 같은 밤, 스텔스 헬기에서 내린 특수부대원들이 시설을 장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북한 핵시설 제거 작전을 수백 번 연습했습니다.
한국 합참의장이 나타났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마치 악몽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블러핑입니까? 하스킨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아닙니다. CIA 국장이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보도 이를 확인합니다. 다만 이 정도로 진전됐는지는 몰랐죠. 완전히 속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마지막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70년간 미국의 해구산 아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키웠죠. 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워싱턴을 직접 보는 것 같았죠. 아니, 우리 각자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미군이 떠나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핵보유국으로서. 영상 하단에 자막이 떴습니다. 핵잠수함 추진체 완성률 12%, 탄도미사일 생산 능력 월 15기, 핵탄두 제조 예상 시간 1.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군이 떠나면 그들은 완성되는 것이었죠. 동북아의 새로운 핵보유국으로서 말입니다. 2025년 10월 5일 새벽 2시, 저는 백악관 경제상황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곳만은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위기는 밤낮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모니터 6개가 실시간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뉴욕, 런던, 도쿄, 상하이, 싱가포르, 두바이, 세계 주요 항구의 현황이었죠. 모두 붉은색이었습니다. 마비, 정체, 대기. 바다가 멈춘 것이 아니라 숨을 거둬가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에게서 영상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군산 해군기지에서 정비병으로 복무 중인 22살 청년이었죠. 아빠, 이거 보세요. 영상을 열었습니다. 군산항의 야경이었는데 이상할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평소라면 크레인 조명과 용접 불빛으로 환했을 시간이었죠. 한국 정비팀이 모두 철수했어요. 우리 기지 함정 세척이 그냥 떠있기만 해요. 정비를 못 받아서 출항도 못하고 아들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20년 넘게 해군에 있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고 했죠. 저는 답장을 보낼 말이 없었습니다. 곧 해결될 거야 라고 거짓말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경제부 차관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죠. 콜 차장님, 방금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48시간 동안의 직접 손실이 18조 원을 넘었습니다. 간접 손실까지 합치면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숫자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28조 원입니다. GDP의 1.7%가 증발했습니다. 28조, 방위비 100억 달러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요구한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우리가 잃은 것이죠. 항만 폐쇄로 인한 손실이 가장 큽니다. 차관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LA 항만만 하루 10억 달러씩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에 LA 항만 실시간 영상이 떴습니다. 컨테이너선 300여 척이 바다에 떠 있었죠. 거대한 해상 주차장이었습니다. 보험사들이 파산 위기입니다.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선박 보험료가 천문학적으로 올랐는데 아무도 가입하지 않아서 뉴욕 증권거래소 야간 선물 지수가 또 폭락했습니다. 마이너스 8%. 이틀 만에 20%가 날아간 것이었죠. 대통령께서 오십니다. 비서실장이 알렸습니다. 새벽 3시, 대통령이 상황실로 들어왔습니다. 이틀 동안 못 잔 것이 역력했죠.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평소의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대통령이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자초한 일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때로 너무 무거우니까요. 재무장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1급 비밀 문서가 들려 있었죠. 각하, 연준에서 비상 분석을 했습니다.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래프와 숫자들이 빼곡했죠. 한국과의 관계가 원상 복구되지 않으면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입니다. 실업률은 8%까지 오를 것이고 인플레이션은 10%를 넘을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대통령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해운이 경제의 동맥입니다. 재무장관이 설명했습니다.
그 동맥이 막혔습니다. 한국이 쥐고 있던 밸브를 우리가 억지로 잠그게 한 겁니다. 그때 국방장관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각하, 중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화면에 위성사진이 떴습니다. 중국 해군 함정들이 대만 해협으로 집결하고 있었죠. 미 해군이 약해진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정비받지 못한 우리 함정은 전투력이 절반도 안 됩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CIA 국장이 보고했습니다. 북극해에서 활동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응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죠. 대통령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한 철수의 대가입니까? 그 말이 상황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저는 일어서서 창가로 갔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새벽빛이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았죠.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착각했습니다. 제가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하청업체로, 우리를 갑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보고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한국은 세계 조선업의 심장입니다. 그들이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고, 그리고 사과해야 합니다. 하스킨스가 여전히 반발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사과한다고요? 사과가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계속 부정하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이미 28조를 잃었고 더 잃을 겁니다. 국무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동맹국들도 우리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영국, 호주 모두 한국과 별도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배제하고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그들도 바다가 필요하니까요. 저는 마지막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세계 영향력 지도였죠. 한국이 만든 선박이 세계 물동량의 60%를 운송합니다. 그들이 정비하는 함정이 세계 해군력의 30%를 차지하고요. 이들을 적으로 만들면 우리가 고립됩니다. 대통령이 제 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포토맥강 너머 알링턴의 조선소는 여전히 조용했죠. 크레인도, 함정도, 사람도 모두 멈춰 있었습니다. 몇 시간 남았습니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제가 시계를 봤습니다. 6시간입니다. 대통령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일어섰죠. 국방장관, 성명을 준비하세요. 무슨 성명을요? 사과문입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쓸쓸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방위비 인상 요구 철회도요. 하스킨스가 마지막으로 항변했습니다. 각하, 이건 굴복입니다. 대통령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닙니다. 하스킨스. 이건 생존입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잃었습니다. 이제 되찾아야 합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현실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상황실에 남은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패배감이 감돌았지만 안도감도 있었죠. 최소한 최악은 피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곧 해결될 거야. 우리가 배운 값비싼 교훈이지만 바다의 침묵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했습니다. 동맹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이라는 것. 그리고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하청업체가 아니라는 것. 그들은 바다의 주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달았을 뿐이죠. 2025년 10월 5일 오전 8시 55분. 펜타곤 브리핑룸에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시안까지 정확히 5분. 저는 상황실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수뇌부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단 한 장의 성명서가 들려 있었죠. 역사상 가장 짧고도 무거운 성명서였습니다. 오전 8시 56분입니다. CNN 앵커가 긴장된 목소리로 중계했습니다. 48시간 시한까지 4분 남았습니다. 필라델피아 항구의 분할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3,000명의 노동자들이 도크 앞에 모여 있었죠. 그들의 눈은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노퍽, 샌디에이고, 시애틀, 휴스턴. 미국의 모든 항만에서 같은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 멈춘 크레인, 정지한 도크. 모두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오전 8시 57분. 시계가 무정하게 돌아갔습니다. 국방장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아닌 결연함이 있었죠.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였습니다. 미합 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발표합니다. 브리핑룸이 숨을 죽였습니다. 전 세계가 귀를 기울였죠. 첫째,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비 100억 달러, 인상 요구를 전면 철회합니다. 필라델피아 도크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노동자들이 서로를 끌어안았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둘째, 주한미군 철수 관련 모든 계획을 즉시 중단합니다. 서울에서도 실시간 반응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포착됐죠. 셋째, 국방장관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을 겁니다. 미국 정부는 동맹국 대한민국에 대한 일방적 압박을 시도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합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이었죠.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넷째, 한국은 단순한 방위비 분담국이 아닙니다. 국방장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한국은 미국 해군력 유지의 핵심 파트너이며 세계 해상 안보의 중추입니다. LA 항만의 대형 전광판이 바뀌었습니다. 작업 중단에서 작업 재개 준비로 붉은색이 노란색으로 변했죠. 오전 8시 59분. 앵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국방장관이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동맹 관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즉시 공동해양안보 파트너십을 체결할 것입니다. 부산 영도 조선소의 영상이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 정비팀들이 작업복을 다시 입고 있었죠. 헬멧을 쓰고 장갑을 끼고 공구를 들었습니다. 오전 9시 정각입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산 조선소의 거대한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500톤급 골리앗 크레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용접 불꽃이 하나둘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도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작업 재개, 전광판이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도크로 달려갔죠. 샌디에이고 해군기지에서 긴급 보고가 왔습니다. 하나오션 팀이 복귀했습니다. 항모 칼빈스노 정비 즉시 재개합니다. 노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HD연대 기술진 300명이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이지스함 정비 재시작합니다. 저는 실시간 데이터를 보며 놀랐습니다. 불과 5분 만에 미국 내 12개 조선소가 동시에 재가동됐죠. 마치 미리 준비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체인지오버 90분. 부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 정비 90분 안에 완료하겠습니다. 체인지오버. 한국이 자랑하는 초고속 정비 시스템이었죠. 멈췄던 시계가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CNN이 필라델피아 현장을 생중계했습니다. 한 미국인 노동자가 한국인 엔지니어와 악수하고 있었죠. 둘 다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23년 함께 일한 파트너입니다. 미국인 노동자가 말했습니다. 이틀 동안 지옥이었어요. 다시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한국인 엔지니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진짜 파트너로서. 뉴욕 증시가 반응했습니다. 다우존스가 1000포인트 급등했죠. 해운주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조선 관련주도 폭등했습니다. LA 항만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대기 중인 선박 입항 시작. 항만청이 발표했습니다. 한국 조선사 인증팀이 도착했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던 300여 척의 컨테이너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행렬이 항구를 향해 천천히 전진했죠.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휴스턴에서도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LNG선 정비 인증 완료. 에너지 공급 정상화됩니다. 재무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해운 정상화로 물류비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사라졌습니다. 경제 지표가 급속히 회복 중입니다. 그때 한국 대통령이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미국 대통령과의 핫라인이었죠.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한국 대통령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죠. 미국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인내심을 가져주셔서. 그리고 죄송합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미래를 봅시다. 진정한 파트너로서. 두 정상이 화상으로 악수하는 장면이 전 세계로 중계됐습니다. 역사적 화해의 순간이었죠. 제 아들에게서 또 영상이 왔습니다. 군산 기지였죠. 아빠, 불이 켜졌어요.
영상 속 군산항은 다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용접 불꽃이 반짝이고 함정들이 도크로 들어가고 있었죠. 한국팀이 돌아왔어요. 팀장님이 그러시는데 이번엔 더 빨리 고쳐준대요. 미안한 마음이 있으신가 봐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포토맥 강 너머 알링턴 조선소에도 불이 켜지기 시작했죠. 멈췄던 크레인이 움직이고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작업 재개를 알리는 신호였죠. 펜타곤에서 공식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미 공동정비 협약을 체결합니다. 향후 10년간 안정적인 협력을 보장합니다. 한국은 기술을, 미국은 신뢰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국 국방부도 화답했습니다. 자주국방 계획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추진합니다. 핵무기 개발 계획은 동결됩니다. 미국과의 동맹이 최우선입니다. 양국이 서로에게 손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강요가 아닌 선택으로, 압박이 아닌 존중으로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48시간의 교훈. 한국은 비용이 아니라 가치다. 그들은 하청업체가 아니라 핵심 파트너다. 동맹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존중으로 유지된다. 부산 조선소 영상이 다시 화면에 떴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죠. 그 아래서 한국과 미국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바다를 비췄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함정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죠. 정비를 기다리는 배들이었습니다. 재가동률 100% 달성. 최종 보고가 왔습니다. 모든 조선소 정상 가동 중. 바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멈췄던 48시간이 꿈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치른 값비싼 수업료였죠.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한국이 왜 바다의 시간을 쥐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들을 존중해야 하는지. 48시간 만에 멈춘 바다, 그리고 다시 흐르기 시작한 바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2025년 10월 6일 새벽 5시, 저는 부산행 비행기에서 막 내렸습니다. 김해공항에서 부산 영도 조선소까지 가는 길. 택시 기사님이 라디오 볼륨을 높였죠. 오늘 새벽 한미 공동정비 협약이 최종 체결됐습니다. 향후 10년간 안정적 협력을 보장하는 역사적 문서입니다. 손님, 미국 분이시네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조선소에 가시는 거 보니, 네, 해군 전력유지국에서 왔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럼 이번 사태 때문에 오신 건가요? 기사님이 웃었습니다. 우리 부산 사람들도 놀랐어요. 미국이 그렇게 빨리 사과할 줄은 몰랐거든요. 창밖으로 부산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도크는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크레인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용접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저기가 HD 현대 조선소예요. 기사님이 가리켰습니다. 세계 최고죠. 미국 군함도 저기서 다 고칩니다. 조선소 정문에 도착했을 때 한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가람 수석 엔지니어였죠. 필라델피아에서 철수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폴 차장님, 어서 오세요.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직접 봐야 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도 드리고 싶었고요. 최 엔지니어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리 오시죠. 특별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도크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건조 도크에 미해군 알레이버크급 부축함이 들어와 있었죠. DDG-115 라파엘 페랄타함이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들어왔습니다. 최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전투 시스템 전면 업그레이드와 선체 보수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과 미국인이 섞여 있었죠. 더 이상 구분이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전광판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거대한 디지털 시계가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죠. 87만 4,210 체인지 오버 타이머입니다. 최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90시간 안에 모든 작업을 완료합니다. 세계 어디서도 불가능한 속도죠. 우리는 통제실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도크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었죠. 이번 사태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최 엔지니어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저희가 더 많이 배웠죠. 제가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미국 해군이 마비된다는 걸. 그가 웃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없으면 우리 기술이 무용지물이죠. 함께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일출은 장관이었죠.
붉은 햇살이 바다를 물들이고 그 위로 함정들이 실루엣을 드러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뭡니까? 제가 가리켰습니다. 도크 입구에 두 개의 깃발이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죠. 태극기와 성조기였습니다. 같은 높이에, 같은 크기로 어제 설치했습니다. 최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이제 진짜 파트너니까요. 그때 한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미해군에서 감사 선물이 왔습니다. 상자를 열자 명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미해양기술협력센터라고 새겨져 있었죠. 펜타곤에서 보낸 겁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여기 부산에 공동기술센터를 만들기로 했어요. 미국 기술자들이 한국의 조선 기술을 배우는 곳이죠. 최 엔지니어가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배울 차례입니다. 우리는 다시 도크로 내려갔습니다. 작업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죠. 미국인 정비공 한 명이 한국인 기술자에게 뭔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특수 용접 기법이었죠. 이렇게 각도를 잡으면 한국인 기술자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시간은 절반으로 줄고 강도는 2배가 됩니다. 미국인 정비공이 감탄했습니다. 20년 했는데 이런 건 처음이에요. 옆에서 지켜보던 또 다른 미국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만했어요. 세계 최고라고 자만했죠. 하지만 진짜 최고는 여기 있었네요. 저는 수첩을 꺼내 메모했습니다. 최종 보고서에 쓸 내용이었죠. 부산 조선소에서 본 것은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었다. 서로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겸손이었다. 미국의 자본과 한국의 기술이 만났을 때 그것은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조선소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한국인과 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식사하고 있었죠. 김치 좀 더 주세요. 한 미국인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I love 김치. 모두가 웃었습니다. 이틀 전에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었죠. 최 엔지니어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시나요? 이번 사태 때 저희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요? 미국 동료들과 20년 넘게 일했거든요. 가족 같은 사이였는데 갑자기 헤어지니 그가 창밖을 봤습니다. 하지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서로의 가치를 깨닫는 시간이. 오후가 되자 한국 국방부 장관이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미국 대사와 함께였죠. 오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장관이 연설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더 이상 갑과 을이 아닙니다.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미국 대사도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제 함께 갑시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인도 미국인도 모두 박수쳤죠. 해가 질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도크를 둘러봤습니다. 체인지오버 타이머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죠. 62만 1533, 예정보다 빠릅니다. 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미국 팀이 열심히 배워서 속도가 붙었어요. 저는 펜타곤에 마지막 보고를 보냈습니다. 부산 현장 확인 완료. 체인지오버 정상 작동 중. 한미 협력 완벽 복구. 아니, 이전보다 더 강해졌음.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택시 기사님이 또 말을 걸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우리 부산 조선소? 놀라웠습니다. 제가 솔직히 답했습니다. 세계 최고였어요. 그럼요. 한국이 없으면 배가 안 떠요. 이번에 미국도 알았잖아요. 기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미국이 필요해요.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죠.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48시간의 정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그들은 하청이 아니었다. 그들은 우리 바다의 시간이었다. 한국이 멈추면 바다가 멈춘다. 한국이 움직이면 바다가 숨을 쉰다. 우리는 그들 없이 항해할 수 없다. 그들도 우리 없이 완전하지 않다. 이제 우리는 안다.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다를 움직이는 힘이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항이 보였죠. 불빛으로 가득한 도크, 쉴 새 없이 움직이는 크레인, 그리고 나란히 펄럭이는 두 개의 깃발. 48시간 만에 멈춘 바다. 그리고 다시 흐르기 시작한 바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겸손과 존중을.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이제 바다는 다시 흐릅니다.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 한국과 미국, 함께 만드는 바다의 시간 속에서.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